자, 2022년 시장을 결산해 보니까 느끼는 점들이 많습니다. 2022년은 단타 수익보다도 오버나잇과 스윙 쪽에서 주식을 들고 가는 쪽에서 수익이 약 3배 정도 더 발생했는데 이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1년 전쯤만 하더라도 무조건 단타만 치는 단타에 미친 사람이었지만 제 유튜브를 오래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버나잇과 스윙 쪽에 점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결과가 시장과 상관없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시장에서 장기 투자는 제 기준으로 진짜 대폭락 박앤세일에 줍는 게 아닌 이상 진행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제외하고 단타, 오버나잇, 스윙, 대표적인 단기 매매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그걸 잘 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무엇이 맞을지, 무엇이 잘 될지 그걸 알아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고 돈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을 날릴 수도 있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다가 수업료를 날릴 수가 있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하나의 매매라도 잘 할 수 있다면 주식에서는 뭐든지 응용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보자분들이 주식을 시작을 해서 단타, 오버나잇, 스윙 이 3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다 잘하는 것은 어렵고 저는 단타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이 단타로 예시를 들자면 한 우물만 지독하게 단타로 파다가 여기서 제대로 성공을 시키면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고 자신만의 스킬이 생겨서 단타를 잘할 수 있으면 나머지도 알아서 응용이 되어서 따라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일단 잘하면은 나머지도 내 것을 만들기가 수월하다 보고 있습니다. 최근 매매를 하면서 단타보다는 오버나잇과 스윙 쪽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도 이쪽에서 신경을 쓸 것이며 제가 이 오버나잇과 스윙을 잘 관리하게 된 비결은 일단 처음은 계좌 여러 개 관리입니다. 한 개의 계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면서 저는 키움증권에서 최근에는 2개를 사용하고 있지만 3개까지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개에서 3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그리고 다른 증권사인 미래에서 1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3개에서 4개, 최대 4개까지 운용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하니까 따지고 보면 키움에서 1개가 필요하고 미래에서 1개 아니면 키움에서 2개 다른 증권사는 필요 없이 2개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처음에는 계좌를 이렇게 2-3개 만든 게 1개는 오버나잇하고 1개는 스윙해야지 이 생각으로 만들긴 했지만 요즘에는 오버나잇이나 스윙이라 어차피 주식을 계속 들고 가면서 갑자기 시세가 나온다면 바로 익절을 하는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좌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냥 단타 치는 계좌 1개와 주식을 가지고 가는 계좌 이렇게 2개만 있어도 충분히 매매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제가 다른 계좌를 만든 이유가 일단 제 주력인 메인 계좌 이젠 수익금이 덜 나오긴 하지만 그 계좌만 보더라도 당장에 매매를 하면서 손익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찍혀 있으면 마이너스일 때 손절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고 또 수익이 찍혔을 때는 어떻게든 줄 때 무조건 먹고 도망가기 위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다 보니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게 된다면 너무 빨리 매도해서 아쉽고 내려가게 된다면 크게 당하긴 하겠지만 제가 매매하는 포인트가 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게 계속 올라가는 게 나는 단타로 1%, 2% 먹었는데 주가는 막 20, 30%씩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너무 아쉬워가지고 단타 계좌에서는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기 때문에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계좌라든지 아니면 이것도 눈에 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타 증권사 계좌를 운용하면서 이 매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버나잇과 스윙은 올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조건 첫 양봉. 여기서 거의 대부분의 익절을 했습니다. 주식이 뭐 끝까지 올라갈 거라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열어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첫 양봉. 이 양봉의 기준은 또 종목마다 다를 수 있지만 최소 5%에서 최대 20%입니다. 그러니까 단타로는 뭐 1, 2%, 뭐 많게는 5%씩 먹을 수도 있다 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수익을 주식을 가지고 가면서 버텼다가 먹게 되면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배 아프지 않을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첫 양봉에서 무조건 익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주식을 들고 가다가 올해 많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면 반응이 나오는 자리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도 있는데 최근에 매매를 많이 했던 SAMG 엔터라는 종목을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가가 다음 날이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반응이 나올 때는 시장의 관심도가 아주 높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다든지 아니면 차트가 누가 보더라도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면은 다음 날에 관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기 전날에 좀 예쁘게 나오는 날에 종가 매수를 한다든지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날에 종가 매수 또는 시간의 단일가 매수. 이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임도 중요한데 시간의 단일가에서 만약에 좀 예쁘게 만들어졌는데 시간의 단일가 내렸다. 그러면은 목표가가 조금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의 단일가가 누가 봐도 좋아 보이니까 기대로 인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이 단일가에서 좀 많이 올랐다면은 그 올라가는 구간에서 제가 추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 너무 높은 가격이나 낮은 가격에 사지 못했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최소 5% 정도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날에 매수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아무 날에나 오버나잇이나 스윙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주식이 없어서 어떤 종목을 오버나잇 해야 될까? 스윙을 해야 될까? 오늘 장 끝나는데 어떤 종목을 담아봐야 될까? 이렇게 의무적으로 주식을 담는 게 아니라 저만의 기준으로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날 또는 거래대금이 진짜 많이 터진 날 다음 날에 눌림목이 잘 통할 것 같은 종목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생각나는 게 포스코 엠텍이 있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첫날에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거래대금이 4천억 나왔습니다.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날의 종가 매수라든지 시간의 단일가를 공략할 수가 있으며 다음 날에 바로 시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결과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 쉽게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둘째 날에 시세가 나왔다면은 바로 익절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왔으며 나중에 세 번째, 네 번째 날도 올라가긴 했지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결과론이기 때문에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거나 뭔가 의미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 되었을 때 매수를 해서 이 무조건 첫 양봉 하나만 빼먹겠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주가가 잘 풀렸을 때 무조건 올라갈 때 이야기인데 내려가는 상황도 있을 겁니다. 물론 무조건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저도 손절을 많이 했는데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 기준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는 날이나 거래대금이 크게 몰렸을 때 매수하면은 다음 날에 시세가 쉽게 나오거나 방어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것을 활용하는 것인데 시세가 쉽게 나오면 당연히 수익을 쉽게 얻는 것이며
시세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주식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주식이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실망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갈 자리에서 못 가면 실망, 하락. 이걸 절대 무시할 수가 없으며 일단은 가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이 방어력이란 일시적으로 가야 할 자리니까 분위기가 띄워졌으니까 여기서 잠깐 떨어진다 하더라도 방어력이 뛰어나고 눌림이 잘 통하고 이 방어력으로 제가 눌림목 매매도 진행을 하고 있으며 확률적으로 본다면 예쁜 차트가 만들어지거나 거래가 몰렸을 때 종가 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최소 탈출은 손실을 안 보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확률이 반반도 아니고 아주 높은 확률로 탈출 정도는 가능했기 때문에 이 방어력 뛰어난 것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크는 관리가 되면서 올라갈 때는 최소 5%에서 20% 이렇게 수익을 쌓게 되었으며 또 갈 자리에서 못 가면은 실망 하락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하루 종일 흔드는 거를 버티기 위해서 제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계좌를 이용하지만 하루 종일 흔들다가 또 가지 못하고 올라가려는데 또 가지 못하고 다음날 또 뭐 가지 못하고 아니면 바로 당일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계속 가야 할 자리에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때는 좀 빠르게 눈치를 채고 가지고 가는 주식 계좌에서 곧바로 매도.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 매매를 했으며 무엇보다 이 단순한 매매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적당히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당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으로 망하는 이유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서 줄 때 못 먹어서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그때 손절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꼭 과거의 기억이 남아서 나는 저번에 뭐 계좌에 플러스 1,000만 원이 찍혔었는데 왜 지금은 마이너스가 찍혔냐. 예전에 1,000만 원을 봤으니까 그 1,000만 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주가가 망가지는 걸 보면서도 쉽게 손절할 수가 없는 상황. 결국에 다 욕심 때문입니다. 이 적당히를 잘 지켰기 때문에 이 매매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요즘 시장 종목들 보더라도 적당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당히 못하고 계속 버티면은 윗골이 아주 길게 달리거나 뭐 며칠 못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거나 좀 지독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순한 방법에 그냥 적당히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 좋아지고 변하는 시장에서 오버나잇과 스윙은 더 공부해야 되고 더 경험할 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단타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버나잇과 스윙도 단타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기초적인 단타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수익금과 상관없이 이때까지 많이 해오던 것에 소홀해하지 않고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잘 따라가는 게 2023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 욕심의 문제입니다. 한 방의 대박보다는 꾸준한 수익을 목표로 하시기 바라며 또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라며 2023년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